당뇨병 치료 당뇨약에 기대지 마라 라고 한의학 박사에 쓴 신재광 의사께서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병이 낫지는 않는다.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당뇨병이 낫는다. 이 책은 당뇨병을 바라보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해야 당뇨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당뇨약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소개하고 당뇨약에 기대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한의학 치료법과 실제 치료 사례를 실었습니다. 책 속의 책,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인 약초가 한 54가지 이상 되겠죠. 한의학 치료로서 당뇨병에서 완치된 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신재경 의사가 아주 젊으신 분인 사진이 아주 해맑은 얼굴에 아주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군요. 자, 선재광 지은이 동국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교 한의학 의사학 석사, 박사, 그래서 서울대 한방병원 원장도 지내고 부친의 고혈압 투병을 계기로 고혈압 연구에 매진하면서 피해독과 체온 상승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 고혈압, 당뇨병, 암, 치매 등의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한의학과 치료기를 개발, 한의학 치료에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경락 진단기로 고혈압의 원인을 4가지 유형으로 밝혀내는가 하면은 기존 뜸의 단점인 연기와 냄새를 없앤 별뜸을 개발해서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치료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연구가 있어서 또 경락을 아주 연구를 하시고 이런 분이네요. 또 방송 활동도 다양하게 많이 했네요. 저서로는 고혈압 치료, 청혈 줘서 당신 혈압약 없이 살 수 있다, 암, 다양한 책도 많이 쓰고 아주 공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당연히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없는데 나름대로 몸이 건강하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뇨병 치료에 당뇨약에 기대지 마라. 제목만 봐도 벌써 이분이 서양의학의 잘못된 어떤 것을 타파하는 우리 동의학의 또 한의학의 장점을 또 나름대로 대체의학적인 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한의학 박사 선재광 전나무 숲, 이것도 전나무 숲에서 나온 책이군요. 프롤로그. 당뇨병 환자 500만 명 시대에서 이제 근본 치료로 접근해야 한다. 2019년 현재 전세계 당뇨병 환자는 77억 명 중에서 4억 명 정도로 약 5%이고 5%?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5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0%나 됩니다. 이는 비율상으로 세계 평균치보다도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당뇨병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1%였던 것에 비하면 불과 50여 년 만에 10배나 증가한 것이며 2030년이 되기 전에 거의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는 주요 원인은 식생활입니다. 그 중에서 설탕 소비량이 세계 1위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식당의 음식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더 맛있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탕 소비량의 증가와 당뇨병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은, 깊은 것은 설탕과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혈액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가서 혈의 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자,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췌장에는 이상이 없고 단지 혈당만 높은 고혈당 상태로 당뇨약, 혈당 강화제를 먹지 않아도 혈당 조절이 가능한데, 그런데 의사들은 단순히 혈당만 높아도 당뇨병이라고 진단해서 평생 당뇨약을 처방하다 보니 당뇨병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단이 당뇨병 환자를 많이 양산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료 관행은 오히려 환자의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절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제1형 당뇨병 환자는 극히 일부이며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아져서 생기는 2형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비만,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수면 부족이 지속됐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면 누구나 혈당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을 먹어서 혈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으로 살을 빼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잠을 잘 자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당뇨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꾸준히 먹어도 당뇨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당뇨약의 양을 점점 늘리다가 혈압까지 높아져서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받고 인슐린의 분비와 조절을 약에 의존하다 보니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건강한 수질로 되돌릴 수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대현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25%가 5년 이내에 60%가 10년 이내에 1형 당뇨병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형 당뇨는 전체적인 당뇨가 아닌데 그 중에 25%가 5년 이내에 또 60%가 10년 이내에 아예 그냥 췌장이 망가져 버린다. 10년 이내 10년 동안 약을 먹어버리면 그래서 이게 참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단순히 혈당만 높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았던 사람인데 당뇨약을 복용하고 나서 진짜 당뇨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고혈당 환자들의 약 5에서 6%는 1년 만에 1형 당뇨병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형 당뇨병 환자의 2형 당뇨병 환자의 연령별 비율을 보더라도 40대 이후의 연령에서는 2형 당뇨병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경우에 대부분 당뇨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 40대 이후에서 1형 당뇨병으로 발전한 경우는 대부분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당뇨병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당뇨이거나 고혈당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 고혈당증, 당뇨병을 구분해서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것을 당뇨,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면 고혈당증, 췌장이 망가져서 혈당 조절 못하면 당뇨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과 한의학에서 당뇨, 고혈당증, 당뇨병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당뇨, 고혈당증 이렇게 하는데 췌장이 망가져 버리면 당뇨병이다. 서양의학에서 당뇨와 고혈당증은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고 췌장이 망가져서 혈당 조절을 못하는 경우는 1형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당뇨병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양한 원인으로 소변에서 포도당이 나오거나 혈당이 높을 수 있는데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셀프 힐링의 열풍을 일으킨 의사 오카모토 유타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질병과 미병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 아닌데 질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서 90%는 사실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진짜 병이 아닌데 진짜 병으로 만들어져 버린 게 뭐예요? 약이라는 거죠. 약이 진짜 병을 만들어버리고 진짜 당뇨병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심각하네요. 자, 계속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질병과 미병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미병이란 몸에 이상 증상은 있지만 아직 질병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90%가 아닌 99%가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95%가
미병 상태로 한의학 치료를 또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질병이라고 할 만한 것은 외상, 갑작스런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일정 당뇨병 등입니다. 질병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전체 질병의 종류로 따지면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형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요통, 변비, 우울증, 불면증,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만성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아닌 위병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2형 당뇨병에서 1형 당뇨병으로 악화되지 않으려면 혹은 혈당은 높지만 췌장의 기능이 나쁘지가 않다면 음식 조절과 운동 그리고 한의학 치료를 병행해서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부터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당뇨병은 환자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우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당뇨병의 원인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한의학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증상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뇨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뇨병은 결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환자의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한 달이나 또 당뇨병의 그늘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10년, 15년, 심지어 20년 이상 당뇨병의 그늘에 갇혀서 매일 혈당을 재고 약을 먹고 인슐린을 투여하며 당뇨병이 좋다는 음식을 찾아 헤맵니다. 당뇨병은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 전반을 바꿔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당뇨병의 본질입니다. 도대체 당뇨병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서양의학과 한의학 의사들의 당뇨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알고 나면 환자 스스로 당뇨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당뇨약을 끊으려는 노력과 함께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이 책은 당뇨병을 바라보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한의학은 당뇨병의 생긴 원인을 파악해서 인체의 자연치료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당뇨병을 이렇게 하고 당뇨병을 끊고 증상이 좋아진 환자, 발을 절대내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상태가 좋아져서 수술이 불필요해지는 환자, 그렇죠. 호전되는 환자들 볼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질병이든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근본 치료가 어렵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식습관, 생활습관, 자, 이렇게 이 책에 나가지 노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선재광. 자, 여러분, 이 서문에서도 아주 어떻게 기본적으로 자연치유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한의학을 말하고 있네요. 당뇨병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인류를 괴롭히는 당뇨병, 서양의학에서 당뇨병의 증상은 한의학으로 분류할 때 당뇨병과 소아 1형 그리고 당뇨병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왜 끊어야 할까요? 당뇨병을 극복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약효. 그리고 한의학 치료로 약을 끊고 당뇨병에서 벗어나다. 자, 한의학이나 대체학이나 또 자연치유력이나 또 이렇게 같이 또 함께 볼 수 있는 또 서로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을 완치하는 한의학의 힘이다 라고 했네요. 책 속의 책이라 해서 이런 다양한 자연 이런 내용물이죠. 54가지 약초에 대해서 잘 정리했는데 천연자연치유를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혈당 관리를 위해서 당뇨약을 장기간 먹어서 췌장이 망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근본 치료를 하지 않아서 합병증이 걸려서 심혈관 질환,
감염성 질병 암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부작용과 합병증이라는 두 가지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 치료를 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당뇨약에 의존한 나머지 당뇨병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당뇨병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당뇨병의 원인, 기타 질병과의 관련성, 그리고 당뇨병을 바라보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관점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당뇨약을 끊고 근본 치료를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다. 자, 노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인류를 괴롭히는 당뇨병, 그리고 과잉 진단. 오늘날 당뇨병은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증가 추세는 폭증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이런 폭증세의 원인으로 혈당을 높이는 식습관과 활동성을 줄이는 편리 중심의 생활습관이 꼽히지만 서양의학의 치료법부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본다. 그렇게 환자들에게 평생 당뇨약을 먹으라고 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하기를 권한다. 혈당 강하지. 이 말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 당뇨약 시장도 늘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만약에 당뇨병이 몇 알의 약이나 한두 번의 수술로 완전히 치료된다면 당뇨약 시장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제약회사들은 당뇨약을 평생 팔 수 있게 되었고 당뇨약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듯 당뇨 환자의 폭증세는 제약회사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잘 지적을 하셨네요. 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서 1명이 당뇨병 환자다. 세계보건기구의 2017년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병 환자는 1980년에 1억 8,800만 명에서 2014년에 4억 2,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18세 이상의 당뇨병 유병률은 1980년대 4.7%에서 2014년도에 8.5%로 증가했다. 이 정도의 증가 추세라면 2040년에는 당뇨병 환자가 6억 4,2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어마어마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60만 명이 사망했다.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미국의 당뇨병 환자는 2,300만 명이고 당뇨병 전 단계인 예비 당뇨병 환자는 그 2배가 넘는 5,700만 명이다. 이를 합치면 8천만 명인데 이는 미국 인구의 30%에 가까운 숫자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도 심상치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당뇨병 환자는 10만 명당 5,060명이고 2010년부터 10만 명당 약 500명씩 늘어난 2010년에는 320만 명, 2013년에는 400만 명, 2018년에는 501만 명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서 1명꼴로 당뇨병 환자라니 놀라울 뿐이다. 또한 2016년 11월 대한당뇨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 환자는 2014년 480만 명으로 13.7% 유병률을 보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30.4%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명당 28.9명으로 OECD 39개 국가 중에서 7위를 차지할 정도이다. 2019년 현재 전 세계 인구 77억 명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4억 명 정도이고 약 5%이고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이 훨씬 넘으니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는 1970년 당뇨병 환자가 1%였던 것에 비하면 불과 40년 만에 10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명당 36명으로 전 세계 1위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장 발을 전달해야 하는 당뇨발 환자도 3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30년이 되기 전에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당뇨병 관련 진료비 규모도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산한 당뇨병 관련 진료비는 2008년에 1조 1천에서 2012년 1조 4천,
2018년에 2조, 당뇨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일반인의 4.63%를 상회. 전세계 당뇨약 시장의 규모는 더욱 놀랐다. 2015년에 전세계 당뇨약 환자의 규모는 780억 달러, 연평균 12.7%씩 성장하고 2022년 1632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 꾸준히 증가하는 당뇨약 시장 그 의혹을 뿌리치려면 환자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을 잘 하자 말이죠. 선택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선택이 필요해서 자연치료 할까? 약을 먹을까? 컴온 응? 자, 이렇게 어떻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이고 저거라. 나도 지금 막 앉았다가 있었다 하니까 좀 어지럽네요. 자, 과잉 진단을 고른 당뇨병 진단 기준의 변화는 이처럼 당뇨병 환자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는 진단 기준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과거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이 140ml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1996년에는 126으로 변경이 됐다. 이 말은 공복 혈당이 127, 139 데시리터이면 과거에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당뇨병 환자에 속한다는 의미다. 자, 이래서 환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서양의학의 당뇨병 진단 기준은 뭐 이렇게 해서 측정하니까 정상. 자, 또 다른 방법은 75g의 포도당을 마시고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것인데 정성인의 경우에 2시간 후에 혈당이 140 미만이지만 그 수치가 200 이상으로 나타나면 당뇨병으로 간주한다. 140에서 199 데시리터 내당능장이라고 한다. 특별히 시간을 정하지 않고 측정해서 혈당이 200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에도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한다. 다른 날에 다시 같은 검사를 받아서 공복 혈당이 2회 이상 126 mg 이상으로 나오거나 경구 당부하 검사나 수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또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일 뿐만 아니라 목이 자주 마르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소변의 양이 증가하는 등 자각 증상이 있다면 단 한 번의 검사로 당뇨약을 처방하기도 한다. 당화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6.5 이상이거나 소변에서 당화 수치가 혈색소가 소변에서 케톤체 그러니까 포도당이 세포 에너지로 쓰이지는 못할 때 사용되는 이 에너지가 검출되는 경우에도 단 한 번의 검사로 당뇨약을 처방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당뇨병 진단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1997년 미국 당뇨병 학회와 1999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8시간 이상 금시간 후에 혈당이 126 이상일 때, 식사와 관계없이 8시간 이상 금시간 후에 혈당이 100 이상일 때,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데나 측정해서 200 이상일 때, 경구 당부화 검사에서 30분 간격으로 2시간 이내에 200 이상일 때,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때, 단뇨 다음 체중 감소 증상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 위의 항목 중에서 한 항목 이상에 해당되고 이후에 재검사에서 위의 조건에 맞으면 당뇨병으로 확진한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진단 기준이 이와 거의 비슷하다. 자, 병이냐 병이 아니냐에 따라서 진단에 따라서 이렇게 병이 되어진다는 거죠.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생긴 현상의 하나가 과잉 진단이다. 과잉 진단은 모든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 자칫 의사의 과잉 진단은 환자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에게 약의 장기 복용을 권유함으로써 약의 부작용을 방치하고 질병의 관리와 치료에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쓰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과잉 진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환자들도 알아야 한다. 무조건 의사의 말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상태가 당뇨병에 해당하는지, 당뇨이지만은 당뇨병이 아닌 경우도 있다. 소변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있는 당뇨가 있다고 모두 당뇨병은 아니라 당뇨병은 음식에서 섭취한 영양소가 체내에서 충분히 쓰이지 못하는 상태다.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 있어도 당뇨병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포도당 주사를 맞은 뒤에 심히 흥분되거나 걱정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임신을 했거나 부신 비질 호르몬을 복용했을 때,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어린아이의 경우에 코피를 많이 흘리거나 출혈이 심해질 때, 탈수가 심할 때 등등이 상황이다. 당뇨병이 아닌 당뇨로는 신성당뇨가 있다. 신성당뇨란 신장의 기능에 선천적인 변화가 생겨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설되는 상태다. 이것은 당뇨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신성당뇨는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나며 임신부에서도 가끔 나타난다. 이런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잘못 알고 당뇨약을 먹으면 저혈당 발작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큰 무리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장이 잘못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산을 걸러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